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학기의 교육행정 과목을 통해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먼저 대구대학교 종합정보서비스에서 이 과목의 수업 계획서를 읽어본 후 수업에 참가하기를 권합니다. 특히 수업 계획서의 과제물에 적혀 있는 과제 작성 방법과 참고 문헌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강의 교재는 사범대 지하 1층 복사실에 자체 교재를 준비해 놓았으니 필요하면 구입하면 됩니다. 아니면 도서관에 있는 어떤 교육행정 교재라도 괜찮습니다. 수업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PT를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수업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문자나 메일 등의 SNS를 통해서 질문하기 바랍니다. 이제 첫째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와 있는 선수학습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선수학습 질문은 두 가지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할 때 서로 간의 어색함을 풀어주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의 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수업할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들을 미리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첫 주의 선수 질문은 학교는 왜 필요한가입니다. 학교가 필요한가? 학교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현재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지구상에 2억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학교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은 교육을 통한 인간 변화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교육을 통한 인간 변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 학교는 왜 필요할까요? 그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통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의견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선수학습 질문에 대한 발표자는 3명에서 5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발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작위로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수강 학생의 이름을 호명했을 때 자리에 없는 경우에는 결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선수학습 질문은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입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학교는 왜 필요한가? 두 번째, 현재 우리 교육 제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 목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세 번째, 그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네 번째, 행복의 열쇠는 무엇일까? 다섯 번째, 행복은 선택의 문제. 이런 식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는 왜 필요한가? 세계 미래학자들은 향후 30년 이후에 사라질 가장 유력한 직종을 교사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바로 현재 은행원이나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입되게 되면 택시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도 과연 사라지게 될까요? 엘빈 토플러가 2007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였는데요. 세상의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가 세상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랬을 때 엘빈 토플러는 아침 일찍 시작해 밤늦게 끝나는 지금 한국의 교육제도는 산업화 시대의 인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제 산업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교육도 바뀌어야 하며
학교마다 각기 다른 특성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08년에 삼성 신경연 15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아내와 자식만 빼고는 다 바꾸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로 일반 제트기의 속력은 마하 0.9입니다. 초음속 제트기, 음속의 2배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엔진의 힘만 2배로 바꾸면 가능할까? 비행기를 둘러싼 모든 재질과 소재가 다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료공학부터 기초물리, 화학에 대한 모든 이론이 동원되어야 하며 국내 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닌 모든 부분에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비율만 5대5, 3대7, 2대8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게 아니라 0대10,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학교의 존재 목적은 학생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제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육 목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적인 목적, 두 번째는 직업적인 목적, 세 번째는 과정적인 목적, 네 번째는 사회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가 없지만 만약 자녀가 생긴다면 결혼 후에 자녀를 교육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보다 좋은 직업을 위해서,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자아실현과 만족을 위해서, 지성 함량을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이 중에 자녀를 어떤 교육 목적을 위해서 교육시키고자 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적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생기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자료에 보면 한국은 69.8, 미국은 63.3, 일본은 49.1, 스위스는 30%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도 2006년 74.4%에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도 통계청의 우리나라 대학교 수를 보면 한국의 대학교는 414개, 졸업생은 56만 명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 28만 개죠. 그러니까 졸업생의 50%밖에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은 2017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공급이 과잉되고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4,495개의 학교가 있고 일본은 1,243개, 한국은 345개, 많이 줄었죠. 자녀 대학을 졸업시키는 데까지 비용 2013년 자료입니다. 고등학교까지 1억 7천만 원, 그리고 대학교까지 2억 3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되어 있고 일간지, 대중매체에서는 3억
3억 정도 든다고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이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심각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33만, 취업 준비자는 48만, 그냥 쉬고 있음이 22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업 선택의 기준이 내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위주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에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9위에서 26위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사회발전지수 순위를 보면 여기에는 기본적 욕구 충족, 복지 기초, 기회 등 50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114위이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19위이며 교육 성취의 불평등은 78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있지만 이런 삶의 질, 이런 부분은 아주 낮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행복지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OECD 주요국 학생 삶 만족도에 보면 한국이 6.36인데 가장 1위가 멕시코입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로 멕시코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 학생의 행복지수는 5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어느 학교에 어느 과에 진학할 것인가 이런 질문보다는 학교를 졸업한 후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이 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